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역시 이석기 김재현 의원 거취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27일쯤에 2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번에 강병비 후보께서는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2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명보다는 본인들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진상조사 결과 일부가 나왔는데요. 비례대표 경선의 85%를 차지했던 온라인 투표의 상당수가 동일 IP를 통해서 진행됐다. 이게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병기 후보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일 IP로 사용된 5명 이상, 그 중에서 이제 90% 이상 특정 후보를 지원했던 경우는 아마 철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발표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엄정하게 그 조사 결과의 발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만일 조사 결과가 실제 생각하신 것보다 더 이렇게 좋지 않게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이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 소재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출당과 제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까지 포함된 어떤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 소재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출당과 제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까지 포함된 어떤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2차 진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부정, 부실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투표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용지에 대리 서명을 하고 심지어 투표 담당자의 도장이나 지역 선관위 직인을 찍어서 미리 배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 담당자의 서명이 없는데도 유효 처리한 표가 무려 270표에 달합니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현장 투표를 하고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모두 한 이중 투표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동일 IP에서 최대 286표의 몰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역시 동일 IP에서 무려 82표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사 IP 3개에서는 미투표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만 무려 1,500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투표자 현황을 파악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당권을 장악한 쪽은 구당파였습니다. 양기환 2차 진상조사위원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부정과 부실, 구분의 의미가 없다. 부정은 부실에서 싹텄으며 부실은 부정에서 만연했다.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 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 비례 경선 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 투표 과정, 온라인 투표 과정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 선거관리의 과정은 전체 투표자의 90% 가까이가 선택한 인터넷 투표에서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되어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있으며 관리자 권한부여 절차가 불투명해 부정한 정보 이용의 가능성을 낳았고 실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미투표자들을 추출하거나 수시로 투표 여부를 체크하여 결과적으로 투표 진행 상황에 대한 부정 취득이 행해졌다.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되어 특정 후보에게 활용됐다. 이 특정 후보는 이석기 의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공당의 투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 정도로 부정과 부실 투표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신당권파는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정, 부실 선거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박승읍 대변인의 말입니다. 비례경선 부실 부정에 대한 국민 앞에 정치적인 공동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 당권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투표 부정의 핵심이었던 소스코드 열람은 있었지만 조작한 흔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동일 IP에서 대량 투표가 이뤄진 것은 국민참여당 계열의 후보가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더 큰 허물을 덮으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이석기 의원 죽이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구 당권파인 오병윤 의원의 말입니다. 도둑이 매를 든 격입니다. 누가 부정을 했는지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정을 한 자들이 부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들씌우는 행위는 진보정치에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부실은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 또 그 부실은 자신들보다 다른 계파가 더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2차 진상보고서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 당권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전 대표의 말은 또 다릅니다. 유시민 전 대표는 동일 IP 중복투표 통계를 보면 이석기 의원이 28%로 가장 많은 몰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 당권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어떤 조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설령 구 당권파 주장대로 부정이 없었다 해도 총체적 부실 속의 선거가 치러졌다면 그 선거는 무효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 부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구 당권파는 특히 2차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보고서 내용을 파악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구 당권파는 도대체 어떻게 2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구 당권파가 2차 진상조사 보고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당 지도부가 출당과 함께 제명 조치를 시키는 방법이 남았지만 현재 통합진보당 대표 경선 구도를 보면 그건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당권파인 강기갑 후보 측과 구 당권파가 지원하고 있는 강병기 후보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병기 후보 측이 승리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강기갑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 야권연대가 가능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MBN 정갑 집중 분석가 가진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자진 사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하니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모두 야권연대 없이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연대의 걸림돌은 바로 이석기 의원과 김재현 의원입니다. 이른바 구 당권파입니다. 야권연대가 무산되고 그래서 대선에서 진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이석기 의원과 구 당권파는 애초부터 대선 승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오직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구당권파는 지금 신당권파와 언론이 이석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 오히려 구당권파가 야권 죽이기, 더 나아가 진보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구당권파에게 진보라는 이름표는 언제까지 유효한 걸까요? 오히려 진보를 죽이고 있는데 말입니다.